안녕하세요. 다시 피는 설레임 채널입니다. 여러분, 나이 좀 들었다고 사람 보는 눈이 다 생긴다고들 하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연애 관계만큼은 여전히 헷갈리고 불안할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상대방이 겉으로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때의 그 찜찜함이란.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잠자리에서 바로 드러나는 바람둥이들의 충격적인 특징 4가지예요. 아니, 잠자리에서 바람둥이를 어떻게 아냐고요?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침대라는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고 해요.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리 다정하고 섬세하며 연애 경험까지 풍부해 보이는 남자라도 침대에서의 태도, 말투, 그리고 접근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속마음과 진짜 의도를 기가 막히게 알아챌 수 있답니다. 심지어 바람둥이들은 그 본성을 숨기거나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까지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단순히 왠지 그래 보여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와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검증된 구체적인 행동 패턴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두 남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비교해가면서 바람기 많은 남자가 잠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자주 하는지, 그 핵심 특징 4가지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든 적어도 침대에서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초기자 지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관계에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특징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실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람둥이들의 특징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먼저 소개해드릴 두 분은 50대 초반의 김성훈 씨와 40대 후반의 이정우 씨입니다. 김성훈 씨는 한때 방송에도 출연했던 유명한 연애 칼럼니스트셨어요. 연륜에서 묻어나는 깊이 있는 조언과 따뜻한 통찰력 덕분에 중년 여성 팬층이 아주 두터웠죠. 실제로 그는 잠자리에서도 상당히 원숙하고 섬세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자신감 넘쳐 보이던 김성훈 씨에게 내심 상대를 염려하는 마음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트너가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혹시라도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바로 알아차리고 더 신경 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곤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 김성훈 씨는 바람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러울 정도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가끔 특정 신체 부위에 유독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에게 조금 당황스러움을 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반면 이정우 씨는 4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난 외모를 자랑했고 사회적으로도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성과의 만남이 잦았고 잠자리 경험도 풍부하다고 스스로 당당하게 떠벌리고 다녔어요. 하지만 막상 잠자리에 들어보니 의외로 애무는 허술했고 대화나 스킨십이 너무 빠르게 본론으로 직행하는 등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상대방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이정우 씨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좋아해야지라는 태도로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죠. 관계 후에도 따뜻한 포옹이나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등을 돌렸고 아침이 되면 파트너의 컨디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심하게 다시 한번 스킨십을 시도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같은 식으로 늘 자기 주장만 강조하는 언어 습관을 보였는데 정작 파트너의 생각이나 감정은 물어보지도 않았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두 분 중 실제 바람둥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연륜과 경험이 많아 보였던 김성훈 씨를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바로 이정우 씨였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행동들이 바람둥이의 특징으로 꼽히는 걸까요? 이제부터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맥널티 박사 연구를 토대로 이 두 남자의 사례와 비교해가며 바람둥이의 핵심 지표 4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의 성적인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정우 씨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는 자신이 잠자리를 아주 잘한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람둥이의 첫 번째 핵심 특징인데요. 바로 자신의 성적인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남성들은 과거의 경험을 자랑 삼아 늘어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흥분한 척을 하거나 애매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역시 난 잘해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채우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는 파트너가 속으로는 시큰둥하거나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도 그들은 아주 작은 신호에 크게 기대어 자신의 자만심을 키우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런 자신감, 아니, 자만심이 단순히 잠자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전반에서 자신이 늘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연애 상대를 대할 때도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데, 이 정도면 어디서든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아주 쉽게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다른 이성에게 쉽게 눈을 돌릴 여지를 만들죠. 실제로 이들은 본인이 지닌 능력이나 매력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주 금방 관심을 갖고 관계를 시작하려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언제든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상대방보다 자신의 만족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정우 씨의 또 다른 행동을 살펴볼까요? 그는 전이나 파트너의 컨디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절정에 도달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람둥이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바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성관계를 즐긴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흥분한 척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고 파트너가 정말 편안한지 혹시 고통스러워하는지는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거죠. 플로리다 대학 맥널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애인이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낯선 이성과 가벼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연인 관계라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나 의무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기본 상식으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책임감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 더 자주 바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유형의 남성이 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잠자리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정우 씨가 아침마다 상대방이 별로 원치 않아도 굳이 잠자리를 시도했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이게 바로 바람둥이의 세 번째 핵심 특징입니다. 바로 잠자리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죠. 이 말만 들으면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연인 관계니까 내가 원하면 당연히 응해줘야 해라는 식의 일방적인 믿음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해도 쉽게 화를 내거나 강요하는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기 쉽습니다. 그 이면에는 평소에 쌓아온 폭력성이나 충동성이 깔려 있기도 하고요. 당장 자신의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는 극도로 이기적인 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본인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심하게 짜증을 내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환경에서도
자신의 충동에 쉽게 굴복한다는 거죠. 마음껏 여러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단순한 충동에 너무 쉽게 굴복하는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관계의 가장 기본인 상호 존중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므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대화에서 나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우 씨의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는 늘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며 자기 요구만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람둥이의 네 번째 특징인데요. 바로 대화에서 나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행동은 흔히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언어 습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기호나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바람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일방적이고 지나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당신은 어때요? 혹은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같은 상호적 소통 없이 언제나 나는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로 끝나는 식이라는 거죠. 이러한 언어 습관은 잠자리뿐만 아니라 연애 전반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만족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드는 다른 이성이 나타나면 죄책감 없이 금방 관계를 이동해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만 중요한 그들에게는 우리라는 관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보이는 남자는 무조건 바람둥이일까요? 자, 지금까지 바람기 많은 남자가 잠자리에서 자주 보이는 4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럼 이런 행동을 모두 보이면 100% 바람둥이라는 건가요? 하고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행동을 모두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100% 바람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징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혹은 평소보다 더욱 극단적으로 드러날 때는 한 번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성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조차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도 쉽게 배려심을 잃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즉, 침대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인격을 파악하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바람둥이를 가려내기 위해 매번 상대를 의심하고 예민해져야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나치게 불신을 갖고 상대를 몰아붙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존중해 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잠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거죠. 혹여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를 보인다면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만 해야 해.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이거야. 식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그 순간이라도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이런 점이 불편했고 이런 식으로 대우받고 싶지 않아요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분명 여러분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화를 내며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바람둥이가 아니더라도 관계에 큰 문제를 가진 상대임이 분명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바람기 많은 남자가 잠자리에서 자주 보이는 행동 4가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지고 존중받는 느낌이 드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만약 침대에서조차 그런 기분을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의 만족만을 위해 관계가 끝나버린다면 그 자체가 이미 불균형한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내고 그 틈새로 거짓말이나 배신 같은 더 큰 문제들이 끼어들 가능성을 키웁니다.
그러니 설령 잠자리에 관한 솔직한 대화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잠자리야말로 두 사람이 깊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시피는 설레임 채널은 앞으로도 중년 남녀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